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손에 쥔 돈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것은 건강이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하루 잠을 푹 자면 금세 회복되었고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면 곧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도 무릎이 아파 나갈 수 없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 예약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 놓고 여행을 가지 못하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내는 힘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절감한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대기업을 퇴직한 박모 씨다. 그는 평생 회사 일에 매달리며 집과 회사 외에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은퇴 후 이제 좀 쉬어야지라며 늦잠과 TV 시청이 일상이 되었고 그 결과 체중이 빠르게 늘고 혈압이 높아졌다. 첫 해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었지만 2년 차부터는 가벼운 계단 오르기조차 숨이 찼고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했다. 문제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었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어 우울감이 깊어졌다는 점이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지만 늘어나는 의료비와 줄어드는 체력이 삶의 활력을 갉아먹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 은퇴한 김모 씨다. 그는 은퇴 전부터 건강한 노후를 목표로 삼고 매일 아침 1시간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다. 단순히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했고 식단 관리도 꾸준히 했다.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혈압이나 혈당은 정상이고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10년은 더 젊은 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덕분에 친구들과의 여행, 지역 봉사활동, 취미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루를 꽉 채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병원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어 생활비 부담이 적고 건강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에 은퇴한 이모 씨 부부다. 이들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독립시켰다. 은퇴 후 부부가 가장 기대한 건 둘만의 여행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 직후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 판정을 받으면서 계획이 모두 무너졌다. 수술과 회복 과정에서 의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들어갔고 아내는 간병과 집안일을 도맡으며 지쳐갔다. 남편은 외출이 줄고 체력이 떨어져 자신감을 잃었고 아내 역시 심리적 소진을 겪었다. 부부는 돈을 아껴두었어도 건강을 잃으면 함께할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결국 이들은 늦게나마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재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건강 회복에 힘쓰고 있다. 은퇴 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다. 첫째, 몸을 꾸준히 쓰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는 무리한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매일 일정 시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말한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기초 체력이 유지되고 각종 질병 위험이 낮아진다. 둘째,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만큼 과식이나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피하고 제철 식재료와 채소,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 식습관은 단순히 몸무게 조절뿐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노후 건강의 핵심 지표에 직결된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돌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켜져야 오래 지속된다. 외출과 사람 만남이 줄어들면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커지므로 의식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취미를 즐기며 정서적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경제적 준비와 마찬가지로 건강 준비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꾸준한 관리만이 노후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준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실 창밖으로 보는 세상은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적은 돈으로도 평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자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웃으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 후 건강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 경제적 자산이 많아도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떨어지면 그 자산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반대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건강이 유지된다면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활기차게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퇴직 전 재정적 준비에는 철저하면서도 건강 준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지금은 괜찮으니 나중에 챙기면 된다는 안일함에서 비롯되며 은퇴 이후 건강 악화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 건강관리는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 차원을 넘어 전략적 투자다. 첫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안정과 직결된다. 고령기에 발생하는 주요 질환인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 질환, 치매 등은 모두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 비용은 개인 부담이 크며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산이 빠른 속도로 소진될 수 있다. 반면 은퇴 직후부터 체계적인 운동과 영양 관리를 실천하면 이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해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해 만성질환 발병률을 낮춘다. 둘째, 건강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인간관계가 줄어든다. 이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출 자체가 부담이 되고 이는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고립은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 기능 저하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신체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활동과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10년을 건강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기로 본다. 즉 퇴직 직후부터 70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활동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기에 적합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 동안의 건강관리가 이후 2030년 노후의 삶을 결정한다. 셋째, 건강관리는 심리적 안정과도 깊이 연관된다. 은퇴는 직업 정체성의 상실과 수익 감소라는 이중 충격을 준다. 이때 건강이 무너지면 자신감과 자율성마저 잃게 되고 이는 무력감과 우울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체적 컨디션이 좋으면 일상에서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많아지고 이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 건강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유지되며 이러한 주체성은 노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실천 측면에서 보면 은퇴 후 건강 전략은 세 가지 축에서 관리해야 한다. 첫째는 일상 속 활동성 유지다. 이는 단순히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집안일 정원 가꾸기, 가벼운 등산,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이 신체 전반의 기능을 고르게 사용하게 하며 운동이 의무가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된다. 둘째는 영양 관리다. 고령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 에너지 과잉 섭취가 체중 증가로 쉽게 이어지고 반대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 소증이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가공식품과 당분을 줄이고 제철 채소, 생선, 살코기, 견과류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단백질은 매 끼니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셋째는 정기적인 건강 점검과 조기 대응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수치를 관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한다. 은퇴 후 건강 관리는 개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 프로그램, 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등 공공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설은 운동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므로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또한 부부나 가족 단위로 건강관리를 함께하는 것이 지속성을 높인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걷기나 요리, 취미 활동을 하면 상호 독려가 가능하고 생활 전반에서 건강 친화적 환경이 형성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자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지만 건강 자산은 관리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무엇보다 건강은 다른 모든 활동의 전제 조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노후 계획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 같다. 은퇴 이후의 삶은 건강의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린다. 병원 예약과 치료 일정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노후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취미와 여행을 즐기는 노후는 전혀 다른 세계다. 경제적 준비와 건강 준비는 대립되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해야 하는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한정 자산이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특별한 비법이나 단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을 단기적으로 지속하는 데 있다. 지금의 식사 한 끼, 지금의 걸음수, 지금의 수면 패턴이 10년 뒤의 자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 10년 뒤의 자신은 다시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결국 건강은 은퇴 후 가장 확실한 이자와 배당을 주는 평생 자산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노후 생존 전략이자 행복을 위한 최고의 투자다.